좋겠죠. 다다익선. 다다익선이지만 결혼하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결혼해서 뭐가 제일 좋고 나쁘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좋은데 대기 타고 집에 안 간대요.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대. 너무 힘들대요. 15년째, 20년째 여자친구가 집을 안 가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집을 안 가서 너무 힘들다고.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 꿀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연애 전문 상담을 가끔 해드렸는데 한 번씩 저한테 부부 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부부 문제는 진짜 배운 사람, 자격증도 있으신 분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정말 프로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 문제로 힘든 설탕이들 그리고 예비 부부 설탕이들을 위해서 부부 전문 상담가이시자 부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세포 언니님 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포 언니의 행복한가라는 부부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 언니 TV라는 유튜브 채널로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재원 작가라고 합니다. 그럼 부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 주로 어떤 문제로 오시는 것 같아요? 부부 상담은요, 제가 그 세포 언니 TV를 통해서 아무래도 뭐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 네. 그리고 가출한 아내, 뭐 네. 이런 부분 많이 다루고 성격 차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진 오시는 분들이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가출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요. 저는 네. 근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말 진짜 너무 싫거든요. 너무 싫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닌 거는. 가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라고 열어준 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네. 가족이 아니면은 하는 거를 우리가 숨기잖아요. 네네. 가족끼리 할 때만 했다고 그러고 애도 낳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족끼리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가족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심리가 뭐예요? 지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 안 해. 허세. 그냥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자 쪽이 더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여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쪽이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더 많고요. 사실은 여자 쪽에서 원하는데 남편이 안 해준다 하는 경우도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비율적으로 볼 때. 남편이 그러는 비율이 한 70%, 60% 되는 것 같고요. 보통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해서 전화를 거시는 여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섹스리스였고 자기랑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밖에서 하고 있더라. 이 결론이에요. 저한테 상담을 오는 거는.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걸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알았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인이 욕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그리고 전혀 하고 살지 않으면서 뭐 10년, 뭐 15년, 때로는 5년, 6년 당연한 듯 안 하고 살면서 쟤도 안 해야 된다. 나는 하기 싫어서 남편하고 잠자리를 안 해주면서 거부하면서 쟤도 마음만큼은 날 계속 사랑해야 된다. 맞아. 딴 여자랑도 하면 안 된다. 야동도 보면 안 된다. 야동도 보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약간 정신병에 가까운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맞아요. 응. 남편이 내가 안 해주기 때문에 야동을 보면서 혼자 푸는데 그것도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하면서도 야동을 본다고 화를 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차원의 재미인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나쁘지만 아내랑만 즐기면서 야동을 보면서 좀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색다른 재미. 연습을 하고 아내하고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야동이 꼭 그렇게 나쁜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인 부분도 있는데 역기능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야동은 거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판타지 아닙니까? 네네. 약간 판타지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인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막 가슴 수술 이만하게 하고 막 엉덩이 이만하게 넣은 여자들 보고 자꾸 그걸 보다 보면 아내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한테 느끼던 성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기능적인 면이 있어서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아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섹스리스의 기준은 뭐예요? 섹스리스의 기준? 저는 3개월 이상 안 하면 섹스리스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섹스리스라고. 한 달에 한 번은 되게 흔하죠.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지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섹스리스. 저는 3개월 정도 안 하는 게 섹스리스.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면,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는 섹스리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개월까지는 괜찮은데 2개월까지는 그래도 뭐 2달에 한 번 좀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3개월이 넘어가서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섹스리스에 빠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남편이 성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3개월에 한 번 나하고 하고 있다면 남편이 딴 데서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의심은 조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섹스리스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한 50%에서 60% 정도 생각해요. 그 중에서 또 불륜으로 파생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60%의 섹스리스 부부 중에 네. 불륜을 하고 있을 확률은 8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60% 안에 80%. 네. 근데 여자분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아니야. 발기부전이었어요. 저한테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해서 잘 안 선다 그래서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1년 전부터 딴 여자랑 하고 있더라고요. 약 먹고. 막 차에 막 약 들어있어. 아, 12개씩. 필름 같은 약도 있고요. 요즘에 이렇게 혀에 붙이도록. 아. 저 너무 많이 알죠. 혀에서 싹 녹게끔 약 아. 같지 않은 그런 필름으로 된 약제도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고요. 얼마든지 여기저기 꽂아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럼 정도의. 남편이 발기부전이었어도 나랑 하려고 했으면 약 먹고 했으면 되는 그쵸? 거네. 약 먹고 너한테는 힘쓰기 싫어하는 거죠. 당신한테는 힘쓰기 싫어. 아내한테는 힘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약을 먹어서라도 그 여자랑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아내분이 계속 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거절을 않고 하는데 너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나는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맞아요. 우리 와이프는 하다가 빨리 내려오라 그러고 언제 끝나? 빨리 내려와 막 이러고 너 짐승이야? 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러면 당연히 딴 데 가서 좀 날 즐거워하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자와 하고 싶어지는 게 남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심리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는 섹스 자체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고 그럼요. 나이 들수록 내가 이 여자를 만족시켰다는 그 성취감. 그럼요. 남자들은 내 여자가 행복할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게 침대에 의해서 지극히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성은 절대적으로 시각적인 눈물인데 이 침대 위에서 이 아내가 더 섹시하게 느껴질수록 더 많이 이 아내하고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좋은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 성감을 발전시키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남편이 원하기도 하고 내가 성감이 발달돼서 내가 즐거우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감이 발달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감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성감은 노력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산부인과 가보시면 됩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여성 그 중요 부위에 대한 수술도 많고요. 비뇨기과에 남성에 대한 수술이 있는 것처럼 네네. 산부인과에도 여성의 수술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성감을 덜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확대와 축소의 수술, 산부인과의 도움을 받으시면 성감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스트레스는 약간 의지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요. 같이 서로 병원 노력해. 가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근데 이걸 왜 노력하지 못하냐면은 한국 문화적인 문제예요. 성이 부끄러운 거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성을 즐기는 사람은 쾌락적이고 굉장히 소비적인 인간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때문인데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성은 정말로 어른들 놀이 중에 가장 재밌는 게 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안 하고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고를 바꾸실 때가 됐어요.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살면 어때?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안 하고 살면은 되죠. 네. 뭐 죽진 않아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안 한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의미도 크게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애 때는 열정적이었다가 결혼해서 식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거진 다 아닌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들한 애들이 계속 시들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에 시들해지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만날 때만 우리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만날 때만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헤어져야 되니까 아쉽고 뭔가 놓칠 것 같으면 그게 더 애타는 것처럼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있는데 결혼하면 손만 닿으면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쯤 할까? 이렇게 미루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아내분들도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졸리니까 내일에 했다가 또 내일이 되면 내일도 졸리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로 가게 되는 그 루트가 되는 건데 노력하셔야 돼요. 더 재밌게. 스트레스가 재밌으면 좀 피곤해도 재미를 쫓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여자들이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피곤해 하면 남편도 저렇게 피곤해하는 아내 데리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짐승이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돌아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괴감. 그럼요. 자괴감. 근데 섹스를 좋아한다고 해서 짐승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딱 새끼 낳을 때만 해요. 번식기 외에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특권이기도 하고 반드시 누려야 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의 하기 싫어 이게 거의 불감증 문제인 거죠. 불감증 문제이기도 하고 피로도의 문제인데 체력. 1년 전쯤 기사를 봤는데 20, 30대 여성은
수면욕이 아. 성욕을 앞선다고 합니다. 졸린 거예요. 남성들은 어때요? 성욕이 식욕, 네. 수면욕보다 훨씬 앞서요. 저도 아기 낳고 남편하고 이제 아기만 한두 살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고 싶은데 아기 자고 나면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해도요. 아기 재울 때까지 새벽 3시까지 눈을 뜨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졸린데? 근데 나중에 내가 오늘은 안 해줘. 안 할 거야. 해준다라는 자요. 표현을 쓰셨네요. 그쵸. 저도 그런 표현을 썼었죠. 저도 어릴 때 철이 없어갖고 오늘은 못 해줘. 오늘은 도저히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어느새 1분 만에 잠들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의 그 해준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해주는 건 남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 맞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해주게 해야 한다고. 내가 너무 즐겁고 그 사람한테 해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연인 사이가 아니면 부부 사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해준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네. 좋지 않게. 그러니까. 네, 그런 표현 어릴 때도 20대 때도 거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도. 아, 그렇죠. 연애할 때 네. 성에 대해서 부끄럽고 내가 즐긴다는 것이 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지못해 했어.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남자만 나쁜 새끼가 되는 거죠. 같이 좋아서 맞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 나랑 그렇게 해놓고 결혼 안 하냐. 뭐 주지 말걸 이런 그렇죠. 그런 말 하게 되는 게 그것은 내가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억울해하고 그럼 피해의식이 있고 내가 덜 좋았으니까 억울하지. 당연하지 그거는. 너만 더 좋았잖아 이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음 주 과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